이렇게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논란도 있습니다만 민주당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큰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해법은 이런 겁니다. 특검법이 결국은 해답이다. 자, 이 부분도 박 교수님 좀 속내를 풀어주시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감이라는 제도 자체는 원래는 친인척들의 비리를 평상시에 예방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런데 지금 이미 김 여사 관련된 의혹은 특검법에 태운 것만 13개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면 한 명의 특감과 20여 명의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13개의 의혹을 어떻게 한 명의 20여 명에서 해결을 합니까?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그리고 이미 특감으로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불기소를 한 두 가지 사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뒤집으려면 검찰의 수사도 전면 다시 다 없고 새로 수탁해야 돼요. 특별감찰관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민주당의 입장은 단순합니다.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특검 동의하면 특감 해줄게. 동시에 두 개? 네, 그렇죠. 아니, 미래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또 김 여사가 또 국정농단 식으로 그렇게 개입하는 거 막아야 되니까 특별감찰관 오케이. 근데 특검 사인부터 해. 그럼 해줄게. 이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 될 겁니다. 근데 민주당도 웃겨요.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라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삿대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이거 뭐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방해하기 위한 술책 아니야? 우리 협조를 못하겠어.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할 건 하면 돼요. 특별감찰관 임명한 추천하는 거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하면 되지. 근데 했다가 네. 특검은 또 유야무야 사라질까 봐 그런 걱정이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 아유, 입장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정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계속 정치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을 좀 만났거든요. 그분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도 대선 때 윤석열 찍었는데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꼴 보기 싫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민심이 있기 때문에 특감이 됐으니까 특검은 뭐 안 해도 되지. 이거는 인과관계랑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특검 또 제대로 추진하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민주당의 현재의 태도는 좀 밴댕이 같아요. 이 민주당의 태도도. 그래서 이거는 야당으로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특별감찰관 임명하도록 해야죠. 왜 안 해요?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자체가.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하셨으니까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주말부터 장외 집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이제 장외 집회 나서는 건데 이거 당 차원에 나서는 거고요. 조국 혁신당은 이미 지난주부터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공식적으로 이제 조국 대표가 주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해서 우리 추후에도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해서 거리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두 분 다 11월 달에 어떤 사법적인 문제를 직면당한다. 조국 대표가 11월 달에 대법원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재명 대표는 15일, 25일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에 대한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당신들처럼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야당 대표들이 어떻게 야당 지도자를 할 수가 있어?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니요. 정말 저 윤석열 정권 나쁘다니까요. 김건희 여사 불법적이고 비도덕한 짓 많이 했거든요. 그거 나빠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자신들의 판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희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보다 강력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수 야당은 거리에 나가서 투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가장 힘이 센 곳은 국회예요. 국회 일도 하면서 거리 나가겠지만 어쨌든 원내 투쟁에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저런 식으로 거리에 나가면은 저 같은 평론가는 에이 이재명 당대표 저 사법 리스크 그냥 저거 방어하려고 희석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너무 이제 거리 투쟁에 본인들의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날짜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14일 그러니까 장외 집회 14일 장외 집회 한 번 열고 그리고 14일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표결한다고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이재명 대표 맞아요. 1심 선고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들 당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나빠요, 김건희 나빠요. 그거를 계속 외쳐야 그래 우리한테 오는 관심을 약간 되돌릴 수가 있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숨가쁘게 지금 달력까지 보여드리면서 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관심이 이제 여야 대표의 두 번째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이제 성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과연 테이블에 오를 것인가? 뭐 민주당으로서는 답은 하나입니다. 특검법.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한선으로 올려놓은 게 특별감찰관 제도예요. 근데 민주당은 하한선으로 놓은 게 뭐냐 하면 특별감찰관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하한선은 한 대표씩 한 대표표 특검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한 대표가 뭐 그것이 이제 소위 표 대결 이후가 될지 이전이 될지 모르겠어요, 만남이. 근데 만약에 표 대결 이후라면 특별감찰관 제도마저도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한 대표 본인들 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제3자 추천 특검 뭐 당신들이 원하는 주장해왔던 반헌법적인 요소를 싹 걷어내고 민주당이 허들을 많이 낮춰서 특검법 만약에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는 이걸 만질 순간은 아니죠. 실제로 아까 하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의총에서 부결된다든지 정말로 입지가 더 이상 뭐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닌 그 전에 만약에 열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서로 지난번 1차 회담 때 주고받았던 논쟁, 금투세 이거 해결하시오, 뭐 하시오. 여기 선에서 멈출 거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 모든 것의 동력을 이제 장외투쟁으로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미 재표결을 갖다가 두 번, 세 번 했잖아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여사 특검.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용사는 돌 던지면 돌 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이라도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압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막 대통령이 거부권 못하게 여권에서도 대통령한테 제대로 그 쓴소리 해라 이런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 그럼 재표결할 때 만약에 특검법마저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거라면 그러면은 특검이라도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판단, 일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와는 또 별개의 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부권과 재표결에 대한 대국민 압박. 이게 여론조사로는 압박의 그 한계가 있어요. 이미 여론조사는 이미 국민들이 대다수가 지지하잖아요. 그럼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서의 물리적인 압박도 이제는 뭐 롱패딩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